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빛농원 대표 강효정입니다. 손에 뭘 들고 오셨네요? 네, 이거는 저희 이제 겨울 부사 저희가 이제 작년 가을에 수확한 거 이제 지금 보여드리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포천 한탄강 옆에 있는 사과 과수원입니다. 아, 여기 사과 과수원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 포천에 한 15년 전부터 이제 사과 농장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밑에 지방에서 점점 이제 위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최북단에서도 이제 사과가 좀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소비자들 반응이 충주나 영주 이런 데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데가 보통 문경 이런 데가 주산지인데 현재까지도 그런 데보다 포천 사과가 좀 더 식감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확 시기가 될 때쯤이면은 일교차가 큽니다. 예를 들어 낮에는 한 25도 되다가 밤 기온은 막 0도에서 5도 막 이러다 보니까 일교차가 한 20도 이상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과의 과육도 좀 단단해지고 당도도 좀 높아지고 일조량도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그 평야지대다 보니까 일조량도 많아서 아무래도 사과에 대한 맛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오다가 깜짝 놀랐는데 네네네. 논 가운데 과수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가 2014년도에 이제 과수원을 개원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아버지 어머님께서 여기서 이제 벼농사를 지셨습니다. 벼농사를 짓던 논을 이제 그대로 저희는 이제 사과 과수원을 하다 보니까 논 한가운데, 이 논 평야지대 한가운데 이렇게 과수원 저희만 단독으로 있습니다. 네네. 농사 지은 지 15년 됐다 그러죠? 아닙니다. 이제 10년 됐습니다. 올해로 10년 차입니다. 요 근처에서 지금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부모님을 도와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제가 2014년도 귀농하기 전까지는 이제 건축 설계랑 건축 시공을 전공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31살에 고향으로 다시 귀농을 이제 아버님이 사과 과수원을 그때 처음 만드실 때 같이 만들려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직장 생활에 대해서 좀 염증을 느끼다 보니까 내려왔게 됐고, 근데 내려와서 과수원을 이렇게 이제 개원을 했는데 사실 이 사과밭이 돈이 그렇게 바로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한 5년 정도는 과수원을 만들고 5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부모님도 이 농사를 지시면서 또 다른 걸로 해서 이 과수원을 만드는데 투자금을 댔고, 저도 가족이 있고 애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 3학년짜리 애가 둘이 있는데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생활비를 벌어야 되다 보니까 낮에는 직장에 출근을 해서 직장 일을 하고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과수원 일을 돌보고 또 이제 6시나 5시에 퇴근을 해가지고 저녁 때 또 과수원 일을 하고 주말에 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잡을 네, 투잡을 현재까지 지금 1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포천시 관인면에 소재한 금빛 농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의 면적은 6,500평 정도 되고요. 주수로는 한 2,600주 정도가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 한탄강을 끼고 있어요? 예, 저희 과수원이 이제 지금 브랜드 네임이 절벽이 과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과수원 같은 경우는 한탄강 절벽 바로 앞에 이제 과수원이 있다 보니까 그 한탄강 절벽에서 사람들이 반대편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절벽인데 저 위에 뭐가 있을까 하다 보면은 보통 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절벽 바로 앞에 과수원이 있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신기해 하시기도 하고 그게 좀 어떻게 보면 특색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브랜드 네임을 짓게 됐습니다. 네네. 한탄강 금빛 농원 자랑 네네. 한번 해주세요. 예. 저희 한탄강 금빛농원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한탄강 절벽 바로 옆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 강에서 흐르는 찬 공기가 일교차를 저희 마을보다도 한 평균 기온이 1, 2도 정도 낮습니다. 같은 위치의 공간에 하더라도. 그래서 일교차가 아무래도 딴 데 비해서 좀 큰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화학 비료를 사용 안 하고 오로지 저희가 이제 직접 만든 퇴비만을 사용해서 과수원에 이렇게 2, 3년에 한 번씩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3년 이상 발효시킨 퇴비만을 사용하고 있고요. 수확 한 달 전부터 바닷물, 동해바다에 있는 바닷물을 떠다가 나무에다가 일주일 간격으로 한 번씩 사과에다 뿌려줍니다. 그 뿌려주는 이유는 바닷물에 있는 미네랄 성분이라든가 여러 좋은 성분이 사과에 이제 이렇게 묻게 되면 당분도 올라가고 사과 과육도 단단해지면서 이 사과 잎도 튼튼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친환경 농법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떠다가 네, 여기 맞습니다. 준다고요? 예, 바닷물, 그러니까 그게 해수농법이라고들 많이들 이제 해서 이렇게 그 밭작물이나 이런 데는 많이들 적용을 하고 계시고 이제 그거에 대한 논문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농법을 이제 사과에 적용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덕분인지 작년 2022년도 경기도 사과 품평회에서 감사하게도 대상을 또 이렇게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네네. 대상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맛이 좋다는 건가요? 일단 맛만으로는 대상을 받기는 어렵고요. 거기에는 이제 저희 포천 지역뿐이 아니라 가평, 연천, 파주 이 경기도 모든 지역에 있는 농가들 한 50여 농가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 항목 중에 10가지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표면에 보이는 색, 당도, 산도, 경도 요거를 또 맛을 보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 블라인드 테스트로 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 10가지 이상 품목에서 최고점을 받아야지만 대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감사하게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투잡을 하시는데 오늘은 평일인데 네. 여기 나와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저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데가 포천이지만 강원도 철원하고 바로 경계 지역입니다. 저희 한탄강 이 건너편은 철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군부대에서 시설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당직을 쓰면 오늘같이 이제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근무 휴식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날 또 과수원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직장 생활을 하시지만 네네네. 귀농을 하셨다고 봐도 되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귀농한다는 거. 사실 제가 31살에 귀농을 하면서 그냥 부모님의 권유로 했기도 하고 제 선택이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10년을 귀농을 해서 살다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농산물이라는 게 그냥 이 공산품처럼 내가 원하는 거를 재료를 넣고 찍어내듯이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농사라는 거는 그 해 기후, 그 해 병해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소득 면에서도 좀 이 편차가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인력을 구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모든 농촌의 이제 모든 공통적인 문제점인데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지역에 젊은 사람은 없고 나이 드신 이제 60대, 70대 어르신 분들만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는 구하지 못해서 이 지역에 계시는 어머님들, 여자분들이 오셔서 이제 일을 도와주시는데 바쁠 때 보통 평균 연령이 60 중반에서 7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분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좀 일의 효율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예를 들어 뭐 일주일 할 게 열흘 걸린다든가 이런 거가 좀 있다 보니까 비용 면에서도 좀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농촌에서 애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할까요?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게 농사가 레드오션이고 하향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만 생각을 전환한다면 이거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점점 고령화로 갈수록 농사 면적은 늘어나는데 농사 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런 데 들어와서 젊은 나이에 뭔가 조금만 개발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외국 미국이나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처럼 대규모 영농을 할 수 있는 영농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농사로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연봉 이상을 좀 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농사를 한다 그러면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자녀분들을 귀농을 시켜서 직장 생활이 힘드니까 이렇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물어보시면 적극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에서의 오는 스트레스도 있고 이제 소득에 대한 것도 있고 비전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데 농업은 제가 정년이라는 게 없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이 넘어서 70이 돼도 과수원을 할 수 있고 농사를 할 수 있다는 거랑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자연에서 키운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직장 생활하면서 애들하고 이렇게 그냥 애들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학원, 학교 이걸로만 도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이렇게 생물이 자라는 것도 보고 동물이랑도 어울리고 그리고 또 사람들, 어른들 여기 지역엔 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이제 또 배우는 것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귀농을 추천합니다. 농업은 비전이 있다. 젊은 사람들이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예, 꼭 그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금빛농원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동네 자랑 화이팅!